예, 안녕하세요. 08조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12궁 강의 계속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12궁의 10번째 관록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관록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 시대 때,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로 얘기하면은, 나라의 녹을 먹는 그런 운이 있냐? 그런 의미를 가진 부위죠. 관록운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뭐 그런 뭐 과거 시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시험을 잘 통과해가지고 나라에 등용이 된 후에 뭐 어느 정도 그 출세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운이 있냐 없냐, 뭐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뭐 공무원이 가장 뭐 최고의 뭐 그런 출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큰 기업의 기업체나 그런 데 뭐 큰 간부, 큰 대기업의 무슨 그뭐 임원급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뭐 명예나 지위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록운이라는 게 있으면은 뭐 그런 뭐 좋은 직장에서 뭐 어느 정도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나라 나란 일을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출세를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긴 부위예요, 12구. 그래서 관록궁의 위치에 대해서 일단 뭐 설명드려야 되겠죠. 관록궁의 위치는 인당 위의 중정이라고 해요. 인당. 여기 인당이잖아요. 인당 위 중정. 인당이 바로 이 부분을 중정이라고 그러는데, 마이성법이나 유장성법에서는 이 인당 위 중정이 관록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은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는 이제 넓은 의미로 좀 보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은 요 이마 중앙 부분이, 제가 넓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관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관록궁. 이렇게 인당까지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출세하려면 인당도 좋아야 되거든요. 인당. 그리고 요 이마 중앙 부분이 깨끗하고 그러면은 좀 관록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시생을 둔 만약에 부모님이나 뭐 식구분들이 얘가 공무원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얘가 공부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운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뭔가 좀 흠이 있으면은 좀 그런 공직에 나가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뭐 큰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흉터가 이렇게 있다든지, 이게 마찬가지로 관록궁을 해치는 거예요. 좀 공직에 나가기가 좀 힘들죠. 물론 나갈 수는 있겠죠,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렇지만은 공직에 나가더라도 높은 자리까지 출세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다, 남들에 비해서. 자기가 노력 많이 하면은 뭐 가능하겠죠. 어차피 자기 노력에 관한 운도, 노력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뭐 개척해야 돼 나간 그런 분야고 좀 개척이 가능해요. 여기가 안 좋더라도 너무 실망하시지는 마시고 남들보다 더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관록궁이 좋게 되면은 일단은 좀 관직에 나가서 승승장구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기업에 가서 또 좋은 기업에서 또 기업 안에서 또 출세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록궁은 이 부위를 중정 부분을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마 전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마 전체로 관록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되게 가족 사진 걸려 있는 걸 딱 보고서 이분 혹시 공무원 아니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마가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이마가 특징이 있어요. 이마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 관록궁이 좋아야 되죠. 관록궁이 좋아야 되고 인당도 좋아야 되고. 근데 좀 이게 좀 공직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마를 보면 공통적으로 일각 월각이 좀 잘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각 월각이 뭐냐면은 눈썹 앞부분에 뼈가 이렇게 세로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항상 자기의 왼쪽은 아버지, 아들, 남자 이런 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은 양, 월각은 음이에요. 그래서 양은 아버지나 아들, 남자를 좀 상징하는 거고 좌측은 월각, 어머니, 이쪽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에 나가시는 분들 좀 약간 특징을 보면은 일월각이 잘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월각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서 있어요.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뼈가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마에 뼈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뼈가 얼굴에 뼈가 튀어나오는 거는 관상학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예외가 있는데 요 이마에 뼈가 쓰는 거는 좋은 거예요. 대신에 가로로 쓰면은 흉해요. 뼈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옆으로. 이거는 흉한 건데 뼈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이게 상황에서는 이거를 좀 귀한 걸로 봐요. 그리고 일월각이 이렇게 튼실하게 잘 서 있으면은 이 사람 자체가 부모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요 일월각은 액각이라고도 합니다. 액각. 이마에 뿔이 솟았다고 하죠. 그래서 요 액각, 일월각이 잘 서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공직자들 보면은 이게 잘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딱 이런 사람 잘 서 있는 사람 딱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공직에 계시냐고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공무원이고 어디 공기업에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월각이 잘 서 있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좀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일월각이 잘 서 있어요. 그래서 일월각이 잘 서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건장해. 건장. 부모님이 자기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동안 잘 보필을 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집안이 좋으면 이렇게 잘 쓰겠죠. 아무래도. 집안이 안 좋으면은 아빠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엄마는 집 나가고 이런 집에서는 자식이 또 잘 안 되는 수가 있겠죠. 부모의 영향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일월각은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월각이 잘 서 있고 중정 부분, 인당 중정 부분, 요 이마 중앙 부분, 요 부분이 잘 서 있으면 이 사람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상처 없고 색깔도 좋고 그러면은 관로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같은 거를 보더라도 좀 성공 확률이 있죠. 관록공이 좋은 사람들은. 근데 관록공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도 시험이 안 돼요. 저 아는 분도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혹시 본인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있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학교를 워낙 좋은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뭐 동기들은 뭐 사법고시 패스해서 그런 공직으로 나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본인은 그래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고 자기는 잘했던 편이래요. 학교에서도. 근데 자기보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공부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인데 자기는 떨어지고 그 친구는 뭐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관로운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 영향을 끼친 걸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뻥치지 말래요. 뻥치지 말래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관상학적으로. 저는 관상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록공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이상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상법에도 보면은 관록은 중정에 위치한다고 그래요. 중정 이 부분. 영마골이 1월각을 향하면은 관직에서 물러나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저번 시간에 천이궁 공부하면서 영마에 대해서 저 설명드렸었죠. 영마골, 천창영마 이쪽에 이 1월각을 보조한다고 해야 되나? 옆쪽에서도 이쪽이 살짝 뼈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이렇게 뼈가 백각이 이쪽에도 쓰는 거예요. 얘가 그 1월각을 보조를 해주면은 관직에서 물러날까 뭐 그런 공직에 나가도 뭐 자빠질 일이 없다는 거죠. 공직에 나가도 뭐 운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잘못 연루되고 뭐 파직당하는 경우도 있잖아. 물론 본인이 큰 잘못을 해야 되지만은 근데 이게 잘 보필을 이 역마골이 잘 보필을 해주면은 뭐 그럴 일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였죠. 복섭이가 정수리로 꿰뚫어 올라가면은 공정에 이를 일이 없다. 공정이라는 거는 그 무슨 뭐 법정에 쓰고 뭐 그런 얘기거든요. 법정에 쓰고 복섭이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준두에서 콧대를 지나서 이마 끝까지 잘 이어진 거예요. 뼈가 두둑하게 쓰면서. 그러면 이 가운데 뼈가 쓰는 거를 복서울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앙에 이 중앙에 뼈가 이렇게 두툼하게 서요. 이게 실은 이게 복서관정이라고 해가지고 복서관정. 이 복서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코에서 이 중두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세가 이 정수리까지 차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쫙.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귀한 산이에요. 복서관정이 되면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른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애기들 좀 조그만 애기들 있잖아요. 뭐 3살, 4살 이런 애들이 이마를 보면은 이마 이 애각이 굉장히 발달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중앙에 뼈가 이렇게 뻘떡 서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그 뼈가 이제 성인 때까지 그 뼈가 이렇게 잘 서 있으면은 이게 복서 관정이 되는 거겠죠. 뭐 자랑은 아닌데 우리 아들놈이 옛날에 이랬어요. 뼈가. 그래서 인당에서부터 뼈가 불룩 솟아가지고 이렇게 불룩 솟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도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마가 자라고 그러면서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아들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뼈가 이렇게 딱 이마 중앙에 뼈가 딱 섰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전에 그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어떤 애는 야 진짜 이 복서골도 딱 섰고 1월각 이 뼈가
5개가 진짜 또렷하게 솟는 애도 봤어요. 제가. 걔는 저는 그런 애는 처음 봤는데 뼈가 이렇게 5개가 딱 서 있더라고요. 이마에. 그래서 와, 이건 우리 아들보다 더 이마가 잘생긴 놈이 있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잘하면 이게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른이 되면서 애가 좀 조금씩 크면서 좀 약간 희미해지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중정과 아울러 이마가 맑게 빛나고 깨끗하면은 출세가 빠르다. 이마가 여기가 흠이 없고 점이나 흉터 없고 항상 여기가 맑어. 그러면은 출세한다는 거예요. 출세. 공직에 나가도 그 공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출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출세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출세운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일월각이 기세 있게 당당하면은 뭐 죄를 지어도 귀인이라서 이게 뭐 잘 비껴갈 수 있다. 송사에 시말리더라도 잘 비껴간다. 일월각. 일월각 설명드렸죠? 여기 뼈가 이렇게 솟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의상법에는 뭐 갑자기 눈 얘기가 나오네요. 눈이 잉어의 눈처럼 붉으면은 잘못하면 형벌로 형액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마가 잘생기고 그렇고 이 관록이 좋으면은 형사에 시말리더라도 뭐 피해간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뭐 고대 시대 때는 잘못해가지고 무슨 뭐 의금부라든지 그런 데 잡혀가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문단에서. 그때처럼 지금은 그 인권이 많이 발달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해서 어디 뭐 관아에 끌려가면은 잘못하면 그냥 뒤지게 맞고 곤장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옛날에 많았어요. 곤장. 뭐 지금 사극에서 뭐 곤장 때리잖아요. 이거 10대 맞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 그 정도로 그런 그 형벌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가혹했죠. 그런데 이게 잘생기면은 그런 걸 이제 잘 피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시에 이르기를 관록이 밝은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산근과 천장, 지구가 당당해야 된다. 산근과 천창, 지구가 여기 턱 끝에. 여기가 5군데가 이게 당당하게 되면은 관록궁도 좋으면서 여기가 관록궁을 잘 보조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갑자기 이마가 맑게 빛나고 아무런 결점이 없으면 관록이 영화로워져서 귀하게 된다. 이게 관록궁에 대한 마이상법의 이런 설명입니다. 이마가 어떻게 보면 또 전체적으로 또 관록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관상을 이렇게 하나 꼭 집어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관상이. 금전복도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뭐 턱도 뭐 금전복일 수도 있는 거고. 말년이 좋으려면은 이게 좀 있어야 되니까 돈이. 금전복, 뒷불도 많이 금전복이 뒷불. 그래서 오늘은 저 관록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거를 뭐 자제분들이라든지 조카라든지 본인이 만약에 집안 어른이고 공무원 공부 아빠 나 공무원 공부할래요. 근데 아들이 만약에 뭐 점이 이렇게 뭐 점이 이만한 게 있고 여기가 싸움박질 해가지고 흉터가 이만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냐? 너 공무원 공부 아빠가 위조줄 테니까 10년 동안이라도 한번 해봐. 하면 안 되겠죠. 설득을 해서 뭐 기술을 익히게 하든지 학교 뭐 좋은 학교라도 가게 해가지고 뭐 이과 쪽으로 가서 무슨 뭐 기술을 익힌다든지 뭐 그런
좀 진로를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죠. 관록이 좀 안 좋으면은 내가 관록이 안 좋다고 뭐 못 사는 건 아니니까. 뭐 관록 안 좋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관록이 안 좋다고 너무 뭐 심각할 필요도 없고. 아, 그리고 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요 관록에 점이 있으면은 이게 좀 문서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원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무슨 회계적으로나 회계 쪽으로나 뭐 그런 뭐 중요한 업무를 해야 돼. 이 사람이 학벌도 괜찮고 학교에서 학업도 성실히 해가지고 학점도 뭐 좋아. 근데 딱 봤더니 여기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관록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문서상에 나중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점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잘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직원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쪽을 깨끗한 직원을 구하는 게 그래도 좋겠죠. 뭐 반상의 팁입니다. 오늘은 관록궁 12궁의 10번째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12궁 12궁의 10번째 관록궁에 대해서 오늘 저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저 관록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